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현대인들이 늘 겪고 있다는 화병, 화가 잘 나고 짜증이 잘 나는 거,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화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무, 균형, 기혈 상관관계로 오는 화병이 있고, 뭔가는 상관없이 마음가짐 때문에, 인생의 가치관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곁들여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다 마음과 몸을 동시에 개선해야만 이게 극복이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극복하려 해도 안 되고 몸으로만 가지고 극복하려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몸의 균형 이상에서 오는 화병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배가 차갑고 위나 간이 약하며 그리고 기관지나 식도 이런 데가 열이 많게 되면은 폐, 심장 영향으로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명치라지오 그 위쪽에 열이 모이면서 마음이 격동하고 변덕이 자주 와요. 그러면서 시시각각으로 이유 없이 화가 나려고 그래요. 짜증이 예사로 나고, 또 그게 화기만 모이먹고 그런 게 아니고 그쪽에 기혈 흐름이 안 좋으면 또 차가워져도 묵직하면서 짜증이 잘 나고 화가 잘 납니다. 주로 화기가 모여서 이제 화가 나지만은 한 20% 정도는 차가워서 화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 가슴 복판 그 주변에 연결된 그런 장부에서 조금 안 좋게 되면은 열이 나도 화가 잘 나고 차가워도 화가 잘 나고 이 현상이 되풀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체질적으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될까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응급조치, 그때 즉각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칫하면 화난 대로 일을 저지르면 안 되니까요. 응급조치입니다. 우선 화 느낌이 딱 올려오면은 가슴 속 명치 이 식도 그 안쪽을 이렇게 좌우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벌리세요. 숨을 약간 들이쉬면서. 지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숨을 약간 들이쉬면서 좌우로 벌려주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화가 치밀든 게 거짓말같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손바닥을 펴 가지고 가슴 복판을 따라서 아래로 살살 쓸어주세요. 살짝 누르면서 쓸어주면 됩니다. 살살 쓸어내립니다. 그러면 바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옷을 벗으세요. 윗옷을. 그때 열이 나서 화가 난 듯 하면 윗옷을 벗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방안이 덥다든지 운동을 한 후라든지 어떤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화기가 차서 그런가 보다. 그때는 윗옷을 벗고 시원하게 하세요. 그 주변에 차가운 걸 가슴에 대도 됩니다. 그러면 화났던 것은 거짓말같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반면에 차가워서 그렇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은 내원 조절 건강법 책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 마하소련 홈페이지에
보면 대체의학 안에 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때는 윗옷을 두껍게 얼른 입고 가슴 복반을 따뜻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화가 나던 것이 사라집니다. 역시 가슴 안에 속을 좌우로 벌려주고 쓸어주는 것은 동일하게 하면 돼요. 그거는 응급조치로 굉장히 이제 신속합니다. 그리고 뒤로 손깍지를 껴가지고 위로 들어 올리세요. 저 어깨와 일자로 되는 높이로 들어 올려 가지고 거기서 등을 좀 풀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화나던 그 느낌이 즉시 내려갑니다. 이거는 응급조치할 때 이렇죠. 그러나 이제 근본으로 화가 잘 안 나고 치료가 되려면은 몸 체질을 살피고 개선해야 돼요. 간이나 위나 기관지 이 주변의 장이 차갑고 안 좋으면은 하체는 차갑고 상체 가슴 위로는 열이 모이고 이래서 상하로 기혈이 수승하강이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변덕이 나거나 때로는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몰려와서 비겁해지기도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데 일단 오늘은 화 이야기니까 화 이야기만 하죠. 배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따뜻해질까요? 항상 물을 먹어도 체온하고 같은 물만 드세요. 체온하고 같은 물. 음식도 항상 체온하고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체온보다 차갑거나 체온보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뱃속에 일단 들어가면은 1도만 높아도 그 열을 내리기 위해서 온 몸에서 중노동을 하게 돼요. 에너지가 헛에너지가 낭비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빨리빨리 조종을 해내지 못한다면 장기 이상이 생기거든요. 또 1도만 낮은 상태로 길게 장기간 지속된다면 또 반드시 병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또 정체온으로 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땅구멍을 닫든 땀구멍을 열어서 땅구멍을 내든 혀를 돌려서 열을 분산시키든 온갖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시킬 필요 있습니까? 괜히 나날이 해년마다 계속 그럼 늙어갈 뿐인데 거기다 병나고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여기서 좀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체온과 같은 물을 먹습니다. 다만 하체에 뭐 방광이든 장기든 어디든 뭐 수술이 했다든지 아니면은 염증이 나가지고 꼭꼭 주시고 아프고 그런데 그때는 열이 나서 그렇다고 판단되면은 체온보다 이제 낮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약간 시원한 물 먹어야 돼요. 그때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찬물을 먹으면 안 돼요. 정말 열이 많아서 안팎으로 냉찜질을 하고 열을 내려야 됐다 할 때는 찬물 먹지만은 그 나머지는 체온보다 조금 낮은 물 먹습니다. 또 반대로 몸이 배가 좀 차갑다,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체온보다 조금 위에 따끈한 물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기본은 언제나 체온하고 같은 물을 드셔야 돼요. 그것이 수많은 병을 막고 고생 덜하는 지름길입니다. 아주 단순한 지름길. 그것을 실천하세요. 또 이 몸에는 적절한 이 맑은 물이 돌아줘야 되니까 소변을 보거나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반드시 물을 보충해 주세요. 다만 그 보충한 물이 이제 적절한 양은 어떤 거냐? 소변을 너무 자주 안 보고 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소변 보는 게 너무 거리가 멀다. 그때는 물 좀 더 드시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할 때는 물 양을 조금 줄이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소변 양을 너무 자주 볼 때는
몸이 차가워도 그렇고 방 안 공기가 차가워도 그러니까 그때는 좀 따뜻하게 하세요. 옷도 조금 더 입고. 반면에 물 먹는 양에 비해서 음식 먹는 양에 비해서 소변량이 너무 지나치게 적은 것 같다. 이럴 때는 몸에 열이 나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면 또 안 돼요. 병이 됩니다. 그때는 옷 입는 것도 조금 서늘하게 입고 방 안의 온도도 조금 내리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무튼 물량은 조절을 잘 하고요.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 와서 또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그 부분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음식을, 그리고 만약에 과일을 지금 많이 먹고 채식을 많이 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고 화기가 그렇게 오른다 하는 분들은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채식보다는 이제 지방질, 단백질이 많은 쪽으로 움직여 가시고, 현재 지방질, 단백질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데 그렇다면 채식 쪽으로 이사를 가세요. 그래야 균형이 맞으면서 배가 따뜻해집니다. 또 운동을 너무 않고 걷는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걸어야 돼요.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강하게 하는 건 역효과 나고 부드럽게 시간을 좀 길게 해서 하세요. 걷는 거는 이제 한 30분씩 걸으면 되겠죠. 갑자기 격한 운동하고 그러면은 이 몸의 기혈이 안 돌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우나 가면 어떨까요? 그건 안 됩니다. 이 배가 찬 거는 갑자기 강한 열로는 절대 따뜻하게 할 수가 없어요. 흔히 찜질기를 올려가지고 배를 따뜻하게 한다? 부작용 납니다. 은근하게 음식이나 옷이나 운동으로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그래야 살아나지. 그냥 일부 강하게 따뜻하고 그런 건 소용없습니다. 간혹 배가 너무 차가고 설사가 나고 이럴 때는 좀 강하게 따뜻하게 응급조치를 잡는 거지만은 근본 체질 개선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균형이 맞고 기혈이 흐르면은 화가 안 나게 됩니다. 자, 이건 몸에서 온 거고요. 정신에서 또 오는 화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살아오면서 인생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배신당하고 아니면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이럴 때 화가 치밀죠. 특히 자존심 세고 뭔가 의지 강하고 해보려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오히려 소심하고 체념해버리면 화는 안 나는데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살펴보세요. 이 화가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화가 어디서 나는가 하고 살펴 들어가세요. 아, 여기서 나는구나. 이건 소용없으니까 놔두고 계속 살피세요. 그것을 하루에 20분, 30분을 매일 하세요. 뭐 생각으로 이러니까 내가 화가 나지 하고 아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그건 아는 거 아니기 때문에 치워놓고 계속 살피다 보면은 언젠가는 근본을 알면서 화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취될 때까지 계속 살피세요. 지금 화는 어디 나는 거 알아채리 뭐 알아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살피세요. 뭔가 내가 세상에 섭섭하고 사람에게 섭섭하고 뭔가 이런 마음이 쌓여서 또 화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몰라주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주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에너지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조용히 떠오르는 대로 살피세요.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섭섭하면은 그건 놔두고 그 사람이 오직 좋은 점만 생각하세요. 찾아보세요.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단점만 보이고. 그러면 하루든 이틀이든 찾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점을 내가 발견하고 말리라 이러고. 그렇게 찾다가 보면은 결국 찾아질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화평해질 것입니다. 그때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도록 하세요. 한 사람씩 해야 돼요. 이 사람 하다 저 사람 하다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한 사람만 가지고 하고 성취되면 또 딴 사람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좀 쉽게 잘 되는 쪽부터 하세요. 안 되는 쪽도 있거든요. 해보면. 자,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 운명, 뭐 팔자래도 좋고 이 모두도 생명체로 간주하고 좋은 점이 무엇인가 살피세요. 모두 원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하던 그 자리를 좋은 점을 깊이 살피세요. 역시 찾아지면은 배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세요. 낱낱이 하세요. 생활 하나하나를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다 간주하고.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뼛속 깊이 우러나면은 또 성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정 해나가다 보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스스로 마음의 화병이 치료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뿐이겠습니까? 운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좌절만 되고 세상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나와 눈을 안 마주쳤어도 그때부터는 반대의 결과가 주변에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시고 또 그렇게 해서 혼자는 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또 홈페이지 와서 또 보시고 정말 이제 안 되는 경우는 혼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막혀서 또 사람마다 경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그 원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마다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지도를 받는 수밖에 없겠죠. 개별.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